자, 안녕하세요. 7월 6일 가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의생활 영역 중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퀘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옷은 왜 입어요?에 대한 퀘스트, 두 번째는 옷을 고를 때 팁 퀘스트입니다. 자, 오늘 수업 잘 집중해 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페알못에서 패셔니스타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패셔니스타 슈스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옷은 왜 입나요? 옷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우리에게 옷이란? 우리는 왜 옷을 입어야 될까? 자, 원시시대의 의복이란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의복이 발전을 하면서 개성을 표현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직업을 표현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의복을 통해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을 통해서 예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신체 보호와 같은 맥락으로 의복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의복이란 무엇인가? 자, 아래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래 아이콘 중에서 의복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한번. 이 아이콘들을 쭉 보고 이 중에 이건 의복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5초 후에 정답을 발표합니다. 자, 골라봤나요? 정답이 몇 개 같은가요? 한 개? 두 개? 자, 바로 정답은 한 개였습니다. 이 옷걸이만 의복이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뭐 자켓이나 바지, 티셔츠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다 생각할 것이고 넥타이, 모자, 장갑, 슬리퍼, 구두, 안경, 시계, 액세서리, 가방, 양말까지. 다시 말해서 의복이란 우리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복 중에서 옷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우선 크게 나누면 속옷과 겉옷이 있죠. 먼저 속옷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자, 근데 속옷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속옷이 가져야 되는 특징, 공통된 특징에는 우선 흡습성,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습기들을 다시 말해서 땀을 이야기해요.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느냐, 잘 배출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신축성, 잘 늘어나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면 겉옷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 바로 그 겉옷이고요. 겉옷의 특징은 우선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우리 신체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겉옷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울 때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방한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 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능률성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이에요. 눈썰매를 타러 가는 서연이가 있어요.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서연이가 눈썰매를 타러 간대요. 그러면 이때 적합한 의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자, 이거 두 번째 상황 잠깐 이따 보고요. 이런 원피스 어때요? 잘 어울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원피스를 입고 눈썰매를 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청바지. 청바지 되게 편한데 괜찮을까요? 청바지를 입고 눈썰매를 타본 학생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청바지가 축축해져서 굉장히 춥고 찝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도
물론 편한 바지이지만 눈썰매를 타러 갈 때는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러면 눈썰매를 타러 갈 때는 어떠한 복장이 좋을까? 바로 이런 복장들. 이건 아주 풀셋으로 착장을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수가 되는 복장이 필요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요리 실습을 하려고 한대요. 민준이가 요리 실습을 하는데 어떠한 복장이 필요할까? 자, 이러한 예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지금 민준이 남학생이지만 선생님이 우선 이런 블라우스를 가지고 온 점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이런 블라우스 되게 아름답죠. 아방가르다고 우아하죠. 자, 소매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와서 우아한 매력은 있는데, 자, 이렇게 소매가 치렁치렁 내려오는 옷은 요리 실습을 할 때는 부적합하겠다. 왜냐하면 이 소매에, 예쁜 소매에 음식물과 이 물이 다 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어떤 옷이 적합하느냐? 우선 편한 옷인데 이렇게 소매에 딱 맞는 티셔츠, 편한 티셔츠, 그 다음에 이제 얼룩이 졌을 때 쉽게 빨 수 있는 옷이 적합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요리목까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치마는 있는 것이 좋겠죠.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도구를 보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입은 겉옷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옷이 적합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퀘스트 통과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고르려면 이 주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옷차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옷차림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스타일링이라든지 코디네이션 같은 말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참 관심이 많죠. 그 이유는 아마도 옷차림이 나를 표현하는 일부이기 때문일 텐데, 자, 그래서 옷차림을 잘하면 우선 심리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용어들, 우리 패션 관련 용어들을 보면요. 뉴트로 패션이라든지 뭐 레트로 패션, 뭐 꾸안꾸 패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람직한 옷차림이라는 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무조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스타일링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게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조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나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사람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수업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기본 내용이라서 좀 간략히 알아볼게요. 자,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는요, 선, 색, 재질, 무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옷을 고를지, 예를 들어서 뭐 세로선이 많은 옷을 고를지, 아니면 빨간 색깔, 강렬한 색깔의 티셔츠를 고를지, 아니면 어두운 검은색의 티셔츠를 고를지 등등등. 그 다음에 뻣뻣한 재질, 몸을 부풀리게 만드는 재질이 좋을지, 아니면 몸에 딱 달라붙는 재질이 좋을지, 그 다음에 큰 무늬가 있는 옷이 좋을지, 아니면 잔무늬가 많은 옷이 좋을지 등등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 모두 다 우리 착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착시 효과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위아래서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떠한 가로선이 더 길어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을 텐데요. 아래선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시라는 것.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쪽의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마술, 착시 효과를 활용할 거예요. 먼저 선에 대해서 보죠. 자, 영상을 먼저 볼게요. 너 오늘 입은 가로선 무늬의 티셔츠는 안정감이 있고 넓어 보여서 마른 듯한 네 몸이 살이 쪄 보여서 좋아. 넌 세로선 셔츠가 정말 잘 어울려. 위엄이 있고 길어 보여서 특히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에는 선생님 같았어.
사선무늬 블라우스 어디서 샀어?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느낌을 줘서 내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넌 오늘 너무 부드럽고 귀여워 보여. 아마 니트의 곡선 무늬와 치마의 밑단이 곡선이라서 그런가 봐. 기술 가정 시간에 배운 게 딱 맞네. 자, 잘 봤나요? 선의 종류에 따라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체형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좀 자세히 너 오늘 입은 가로선 무늬 볼게요. 자, 선에는 크게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에는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과 수직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로선과 가로선과 사선이 있는데, 자, 세로선 또는 수직선의 특징은 우선 권위적인 느낌과 긴장감을 주죠. 그래서 격식에 맞는 옷을 입을 때 가로선보다는 세로선이 들어간 옷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반면 수평선 또는 가로선은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은 경쾌한 분위기와 반면 불안한 분위기도 풍길 수 있습니다. 자, 곡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무늬의 옷은 부드러운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형은 아름다운 분위기와 율동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캘럽이라고 하는데, 약간 물결, 약간 용수철 무늬라고 하죠. 자, 이것은 귀여운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원하는 선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라든지 아까 말했던 직선의 좀 곡선, 그다음에 직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죠.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이 향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의 개수, 길이라든지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착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쫙 보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민무늬 하얀색 원피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원피스와 아무런 무늬가 없는 원피스와 세로선이 가운데 들어간 원피스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은 이제 긴장감, 권위적인 격식을 차리는 느낌도 주겠지만 우리가 지금 체형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자면 이 선이 없는 거에 비해서 선이 있는 것이 시선이 양쪽으로 분산되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 몸집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가운데 긴 세로선이 있는 옷을 입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가로선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경우는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몸집이 조금 커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키가 이것에 비해서 세로선에 비해서 키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는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선이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의 차이도 있습니다. 위에 있을 때는 뭐 키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허리가 굉장히 높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반면 이 선이 아래에 있다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사선을 활용하면 이러한 효과가 나는데 우선은 뭐 키가 좀 커 보이는 이 세로선에 가깝냐, 이 사선이 세로선에 가깝냐, 가로선에 가깝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선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낼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개수 차이인데요. 우선 가로선이 가운데 하나 있을 때는 좀 몸집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가 짧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로선이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많게 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납니다. 가로선이 이렇게 많게 되면 시선이 이 가로선을 세게 돼요. 그래서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상체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나죠. 반대 효과가 나죠. 그리고 세로선 사용이에요. 세로선이 만약에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착시 효과는 우리 시선이 이 선과 선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 근데 반면에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세로선이 여러 개 좁은 간격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로선들을 세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로선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인데 반대로 시선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몸집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조금 마른 게 고민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옷을 입으면 몸집이 좀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입니다. 색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짧은 영상으로 우선 확인을 할게요. 난 오늘 옷을 잘못 입었나 봐. 왜? 예쁘기만 한데? 어제 할머니 댁에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는데 난색 계열 옷을 입으니까 더 확대돼 보여. 그런데 너 오늘 유난히 날씬해 보인다? 옷 색깔이 파란색 계통이라 차가운 느낌이어서 그럴 거야. 오늘 옷 잘 입었는데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바지랑 티셔츠 색이 비슷해서 그런지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공부도 잘할 것처럼 보여. 그렇다면 성공이군. 넌 상하이가 완전 대비되는 색이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멋지다. 자, 잘 봤나요? 색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색상환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색상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착시 효과도 생성이 됩니다. 자, 우선 색을 우린 난색, 밝은 색과 한색, 어두운 색으로 나눠볼 거예요. 우선 난색을 따뜻한 색 그리고 밝은 색을 사용하면 어떤지, 그 다음에 한색과 어두운 색을 사용하면 어떤지 먼저 볼 건데, 이미지 면에서 보면 우선 밝은 색을 사용하면 이 사람이 조금 밝은 사람,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그다음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어두운 색, 한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도도해 보인다라고 하나요? 시크해 보이는 좀 도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는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거냐면 우리 면적이 넓어 보이는지 좁아 보이는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사용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몸집이 작아 보일까? 바로 이 검은색이죠. 밝은 색에 비해서는 어두운 색을 사용하는 것이 몸집이 조금 적어 보이게 될 거예요. 몸집이 작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키와 관련되어 있어요. 색을 유사하게 사용하느냐, 완전 대비되게 사용하느냐인데, 색을 유사하게 사용할수록 시선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색이 완전 대비되는 색을 사용할수록 시선이 나뉘기 때문에 키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이 체육복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 계열로 사용한 것과 초록색과 보라색을 사용한 것을 보면 초록색 계열이 조금 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 반면 이것은 키는 작아 보이겠지만 운동을 할 때 눈에 확 띄는 효과가 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무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볼게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데? 신발이 낮아? 아니, 똑같아. 오늘 큰 무늬의 옷을 입어서 그래. 큰 무늬 옷을 입으면 더 작아 보이는 것은 알지만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제 샀어. 그랬구나. 넌 큰 무늬 옷이 잘 어울린다. 원래 키도 큰데다가 대담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게 원래 내 성격이랑 똑같아. 그래? 매일 이 옷만 입어야겠네. 저 남자 무척 활발하겠는데? 키도 커서 넓은 바지도 잘 어울리고. 저 남자 체격이 꽤 큰데? 에이, 옷 좀 잘 입지. 멋진 체격인데 안타깝다. 왜? 뭘 잘못 입었는데? 저런 작은 무늬의 옷은 차분하고 귀여운 느낌을 줘서 큰 체형을 강조해. 그래서 저 사람처럼 큰 체형의 사람은 작은 무늬의 옷은 피하는 게 좋아. 그렇구나.
자, 잘 봤나요? 무늬도 이미지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체형을 더 크게 보인다거나 작게 보인다거나에 관여를 하게 되죠.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데? 신발이 낮아? 그래서 이렇게 큰 무늬를 활용하느냐, 이렇게 잔무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몸집이 더 커 보이거나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체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질입니다. 자, 옷의 옷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취향인데? 부드러운 원피스가 몸을 감싸서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고 우아해 보이는군. 용감하군. 번쩍거리는 옷을 입다니. 확대되어 보이는 게 저 정도니 저런 옷을 안 입으면 체형이 아주 작을 거야. 체형이 큰 사람은 못 입는 옷이니까. 저런 뻣뻣한 옷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쁘지 않은걸? 저 남자도 나처럼 부피가 커 보이고 싶어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자, 여기까지. 재질 또한 우리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체형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나왔지만 이제 부드러운 재질은 몸을 좀 부각시키고요. 그 다음에 좀 빛나는 재질, 번쩍번쩍거리는 뭐 가죽이나 아니면 비닐 소재의 옷은 몸을 더 커 보이게. 왜냐하면 그 시선이 거기에 꽂히게 되니까 몸에 커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뻣뻣한 우리 마로 만들어진 뻣뻣한 재질의 옷은 몸에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몸을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요. 요즘에 이런 옷이 오래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퀘스트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우리 첫 번째 퀘스트 해결했고 두 번째 퀘스트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페알못에서 패셔니스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 주세요. 과제는 다음 강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